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드게임과 과학이거든요. 자, 그리고 모티브가 되는 보드게임은 바로 왓슨 앤 홈즈라는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을 모르더라도 제목만 듣고서 아, 추리게임이구나 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왓슨 앤 홈즈는 추리게임이고요.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단서를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임이에요. 제가 게임을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미 중고로 팔아버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이제 게임을 하면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네네. 자, 이 왓슨 앤 홈즈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학급 전체가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모여라 어린이 탐정단 왓슨 앤 홈즈입니다. 왜 모여라 어린이 탐정단이냐 하면 이게 나름 추리 수업 프랜차이즈라서요. 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왓슨 앤 홈즈 게임 스타일뿐 아니라 방탈출, 크라임씬, TRPG까지 다양한 소재로 이제 모여라 어린이 탐정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모여라 어린이 탐정단 왓슨 앤 홈즈는 기본적으로 과학교과의 추리,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이 있고요. 국어교과서의 토의, 그리고 제가 제목에 분류도 넣었는데요. 이건 학습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현재 초등학교 3학년 과학교과서에 보면 과학자의 자세라는 단원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있죠. 처음에. 네네네. 처음에. 있죠. 거기에 보면 단원으로 여러 요소를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추리랑 의사소통을 넣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분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지로 분류까지 넣어봤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이제 범인을 찾게 돼 있고요. 네. 범인의 이름과 머리 스타일, 우산 색깔, 안경 착용했냐는지를 확인하고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종류에 따라 누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냐, 누가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냐. 뭐 신발 종류도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 누구냐. 용의자들 중에서요. 분류 수업도 학습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분류 수업을 하기 싫으면 그냥 이 부분만 넣으시면 됩니다. 범인만 찾으면 돼요. 1번이요? 네, 그래서 이게 추리랑 그리고 팀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의사소통. 그러면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플루토로 인쇄한 게임판, 칠판에 붙여둡니다. 지금 칠판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뭐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수업했을 때 2개를 붙여놨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학급 인원이 많아서 그랬어요. 저는 4명이 한 팀으로 팀을 보통 구성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반이 35명이었거든요. 네. 그럼 9팀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은 한 장소에 한 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팀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왓슨 앤 홈즈 게임도 7인까지만 되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을 아예 이제 1팀부터 5팀까지 같이 넣고 6팀부터 9팀까지는 또 옆에 다른 판에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게임판에 여러 장소가 보이시죠? 네. 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단서를 찾고 마지막 최종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학교로 와서 저한테, 교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학교라는 장소로 말을 옮겨서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 준비해서 각 팀마다 자전거 10개를 줍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이동하거나 깊은 추리를 하게 될 때 한 개를 더 쓰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게임에서는 왓슨 앤 홈즈에서는 마차였어요. 이걸 자전거로 바꿨는데요. 그리고 열쇠 하나를 줍니다. 보시면 사건 현장과 경찰에 여기 못 들어가 표시가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갈 때마다 열쇠를 하나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마다 부족하면 자전거 가게에서는 자전거를, 학교에서는 열쇠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전거나 열쇠를 카드로 만들거나 막 그러면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에 그냥 써서 뒀어요. 그래서 몇 처음에 개? 시작할 때 10개, 열쇠 1개 이렇게 써놓고 애들이 사용할 때마다 지워서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플루토에? 네네, 플루토로 이제 인쇄한 종이에 직접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자석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네. 그래서 칠판에 딱딱 붙을 수 있게요. 네. 그리고 학습지도 팀마다 나눠주고요. 자, 준비가 다 됐으면 게임 몰입을 위해서 각 팀마다 편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그 편지를 팀에서 목소리가 낭낭한 친구가 이제 장엄하게 읽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네, 어디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뭐, 네네, 자기 시나 돈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게임 방법은 게임판에 아예 써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행은 2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위치 선정인데요. 위치 선정은 먼저 하는 팀부터 순서대로 위치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팀부터 1, 2, 3, 4, 5 순서였으면 그 다음에는 2, 3, 4, 5, 1 이런 식으로 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는 한 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팀만요. 네. 예를 들면 4팀이 편의점에 들어갔다면 다른 팀들은 편의점에 이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인데요. 예외가 있는데 자전거 가게와 학교입니다. 여기는 몇 팀이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게임의 단점은 목소리 큰 친구가 게임을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팀 안에서 최종 결정자를 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불, 머스타드, 핑크 셋이 한 팀인데 이번 차례에 스불이 최종 결정을 했어요. 네. 나 편의점으로 갈 거야 라고. 그랬으면 그 다음은 머스타드가 나는 그러면 이번에는 뭐 CCTV를 확인할래? 그리고 핑크가 뭐 나는 쓰레기통을 확인할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다시 스불이 나는 뭐 용의자 삐아한테 갈래?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다른 친구들이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하는 거는 그 친구.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최종 결정자를 정해두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단서 보기로 넘어갈게요. 자, 단서 보기 단계인데요. 단서는 서류 봉투 안에 있고 교실 앞에 쭉 늘어둬요. 네. 그럼 최종 결정자가 직접 나와서 그 서류 봉투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안경가게다. 그럼 안경가게에 있는 서류 봉투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가져갔다가 다시 둬야 되는데 서류 봉투를 볼 수 있는 시간은 2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서류 봉투 내용을 메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때 국어의 메모 단원에서도 요거를 쓰기도 했어요. 같이. 그래서 원래 게임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글이 많아요. 그럼 글의 내용들을 막 메모해 뒀다가 다시 집어넣고 여기다가 2분이 지나면 이제 교사가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넣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소에 따라 선택사항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자전거를 하나 더 사용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인쇄 상태가 이런데, 자, 여기 선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젯밤 근무한 점원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자전거를 하나 더 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요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하나 더 내기로 결정을 하면 빨리 손을 들어요. 선생님, 여기 선택이요. 그러면 교사는 이제 자전거에 있는 걸 하나 더 지우겠죠. 그 팀 거를. 네. 그러면 그 팀은 여기 있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 이제 점원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물론 이 안에 그냥 꽝도 있어요. 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날 뭐 기억이 안 난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결정적인 단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열쇠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전거가 부족하면 자전거 가게 가서 리필해 오고 열쇠가 부족하면 학교 와서 리필해 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보는 시간까지도 2분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네. 팀원들이 빠르게 선택하고 빨리 보고 빨리 메모하고. 네. 아,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아, 이거 이런 표정 아니면은 아, 망했네. 이런 표정은 절대 하지 말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애들이 딱 듣고 있다가 서로에게 힌트가 네, 되겠죠. 힌트가 되죠. 아, 그쵸. 저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쵸. 네, 그런 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내생은 잘 안 하는데 일부러 페이크로 이거 뭐야 하면서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 미리 공개하고 해요. 네네.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로 티내면 안 된다. 가짜로 티내는 건 괜찮다. 단서는 크게 증언과 직접 단서가 있거든요. 자, 직접 단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 가면 누가 어떤 머리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는지가 나와요. 네. 뭐 신발 가게나 이런 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고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이든 목격자든 뭐 그런 곳을 가면 뭐 그 사람이 긴 머리였어요. 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짧은 머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소거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 사람은 뭐 짧은 머리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둘은 아니구나. 또는 뭐 긴 머리라 그랬으니까 넷은 아니고 둘 중에 한 명이겠구나. 네네. 이런 식으로 용의자를 좁혀나가는 게임이에요. 네. 게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자, 이렇게 단서를 모으다가 학습지 속에서 답을 알 것 같으면 얼른 학교 칸으로 오면 됩니다. 이제 교사한테 학습지를 보여주고 다 맞췄죠? 네. 우승! 선언하면 이제 됩니다. 그 순간 끝나요, 게임이. 틀리면 원래 게임에서는 탈락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례 한번 쉬는 걸로 했어요. 대신 3번 틀리면 완전 탈락이다. 네. 왜냐하면 다음 차례 한번 쉬고 계속 그냥 도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틀리든 말든. 맞아요. 그러니까 3번 틀리면 완전 탈락이다라는 거. 제가 이거 2018년에 3학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학생들 평가는 시스템도 좋고 재미도 있는데 좀 어려웠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범인의 속임수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발을 바꿔 신었다거나 안경을 뭐 벗었다가 꼈다거나 머리카락 네네네. 가발을 썼다거나 네. 제가 여기서 스포일러라서 지금 우리 학급 애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하나가 속임수가 있어서 네네. 3학년 학생들한테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4학년들부터는 충분히 가능, 그렇겠네요. 5학년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속임수, 범인의 속임수만 빼면 3학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요 수업만 한 3차례 정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처음엔 학생도 재밌고 교사는 편한 수업. 제가 이게 모토거든요. 그쵸. 근데 편하겠지. 그냥 애들 게임하면 나 이거만 지우고 적으면 되겠지 그쵸. 했는데 계속 교사가 앞에서 진행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누구 어디 갈래? 두 번째 어디 갈래? 저기서 선생님 선택이요. 그러면 선택 지워줄게. 뭐 이거를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은 재밌고 교사는 힘든 수업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파일도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 쓰인 일러스트가 제가 인터넷에서 막 갖다 쓴 거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제가 혼자 만들어서 혼자 수업에 쓰는 건 상관없지만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 직접 도전해 보시면 조금 즐거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